연준의 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기자의 기사가 오늘도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파월이 닉한테 가서 닉, 내가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한 거는 맞는데 시장이 이렇게나 흥분할 줄은 몰랐어. 좀 가서 억눌러 봐봐 라고 한 듯한 기사인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Investors' optimism,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has Fed officials uneasy.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연준 관리자들을 불안하게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소제목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next task, 다음 과제는 is to rein in market expectations on pace and timing of the future rate moves. 앞으로의 금리 변동 속도와 시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억제하는 것이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제가 한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 안에 소개가 되어 있던 사례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한 모임에서 재미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웃더니 이달 초에 애틀란타의 스텔만 대학에서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파티는 정말 좋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마침내 그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의미 있는 하락이죠. 지난주 관리자들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일부 관리들이 중심 초점이 아니더라도 이 자신의 금리 인하 전망을 설명하겠다면서 자원을 하면서 시장 랠리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연준 관리자들은 내년에 최소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더 빠르고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은행이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연준이 언제 얼마나 빨리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성과와 파월 의장의 명백한 전망 변화를 조금씩 고려를 해봤을 때 연준은 시장의 반응에 놀라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경제자문회사인 매크로폴리시의 설립자 줄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장과 연준이 정책 전망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에 관리자들의 발언을 보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있죠. 문제는 연준 관리자들이 시장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결과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3개월 후에 2번의 회의가 남은 회의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지입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연준 관리들의 다소 완곡한 반발은 후자를 시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경제와 또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바이든 행정부의 연준 관리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이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도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문단에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닉 기자가 지금 연준이 그리고 파월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살짝 대변을 해주는 기사라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기사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택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The housing slowdown ripples through the economy. 주택 경기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헤드라인입니다. 연준 금리 인상으로 올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철물점과 가구의 판매업체, 건설업체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판매량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문제는 11월 달에도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신호로는요, 2022년 초부터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 건설 활동이 지난달 다시 한번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침체가 어떤 영향을 경제 측면에서 미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구 지출 감소입니다. 사람들은 주택을 매매할 때 리모델링에 지출한 후에 입주해서 가구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주택의 판매가 침체가 되면서 가구와 주택 개량 상점에 대한 지출이 2022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몇 년 전에 고정된 낮은 모기지 금리를 포기하고 이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리모델링을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자금 자체도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주택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주택의 개량 상점 등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필요성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산업 전반에서 고용이 쭉 감소를 한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고용도 올해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는 확실히 불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다섯 개의 표가 고용 관련돼서 쭉 하락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관련 혜택 증가인데요. 코로나19로 팬데믹 여파로 많은 미국인들이 봉쇄 기간 동안 이사를 하거나 주거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출이 급증했는데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 차입 비용을 인상하게 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다시 한번 냉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